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굉장히 좀 오랜만에 영상을 좀 올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좀 일련의 사건이 있으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조금, 한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좀 못 올려드린 것 같아요. 뭐 이제 라이브는 진행을 했었는데, 주말에 이제 좀뭐 충격을 좀 받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던 그 카카오톡방, 그게 이제 좀 파괴가 됐죠. 그래서 이제 해당 관련된 이제 영상도 올려드렸다가 이제 내리게 됐지만 어쨌든 좀 공격을 받게 됐던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이제 이런 어떤 사태라든지 뭐 사건들은 좀 몇 번 겪다 보니까 뭐 이제는 좀 무덤덤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목표 방향 그리고 이제 가치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는 계속 전진해 나가는 마인드셋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년에 제가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 바이오 이제 주력 종목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면서 특히나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누군가에겐 좀 불편한, 뭐 상대 쪽이겠지만 그런 어떤 일련의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다 정리가 잘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주에 좀 제가 펩트론을 많이 분석을 해드리고 강조를 드렸는데 일련의 사건이 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음 주부터 또 동행 라이브 멤버십이라는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공개적 영상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새롭네요. 과거 이제 2021년도에도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매도 의견을 내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유튜브를 좀 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공격을 받았고 그때 이제 쉬면서 이제 멤버십 분들과 같이 하긴 했는데요. 그때가 좀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번 하반기 그 시장을 바이오의 큰 장이 서는 걸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도 이제 끝났고 대통령도 이제 들어섰고 또 이제 주식시장도 강세 어떤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제 가장 퍼포먼스 가장 높은 상승을 내는 것은 당연히 바이오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전략들을 집중적으로 펴야 되는 저는 이번 하반기에 전략을 갖고 있고요. 차분하게 이제 그 전략들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이제 또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랜만에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2020년 5월부터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치는 이제 꿈의 주식을 향한 동행, 꿈의 주식들을 찾아서 분석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성공의 어떤 동행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나아가고 있고요. 저는 증권사 또 경제방송국 투자대회 다수 입상을 통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의 어떤 기준들을 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시대 성장주 이론을 통해서 글로벌적인 트렌드와 또 성장 산업을 분석을 해서 종목을 찾아내는 이론이고요. 또 그런 종목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차트 심리 이론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시대 성장주들을 보다도 이제 메이저와 대중의 대립각도 속에서 메이저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이상의 이제 선행적으로 주도주들을 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매수를 해서 메이저가 파는 단계, 대중이 뛰어드는 단계에서 매도하는 그런 주도주 투자 전략들을 갖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중대형주 중심, 시총 1조 이상의 중대형주 중심의 투자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제 중소형주들은 이제 제외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목표, 결국 이제 동행 가족분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다 이런 어떤 기치보다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 이후, 은퇴 이후에 주식 투자로 이제 30억 이상의 자산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은퇴 퇴직 이후에는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활력 있게 제가 이제 그 단어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저 역시도 이제 은퇴 없는 삶, 결국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활동적이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꿈의 은퇴 디자인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투자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같이 찾는, 시대가 굉장히 빠르고 기술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교육을 하는 이제 꿈의 은퇴 디자인 학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나눔인사이트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산업과 기술과 기업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평생 교육원으로 이제 등록 절차를 밟아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는, 앞으로 이제 은퇴 퇴직 이후에도 이제 여러 어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또 나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 경험과 지식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면서 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삼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삶을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가지고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라는 목표로서만 나가게 되면 굉장히 그 풍요롭지 않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 이런 것들도 나눔을 통해서 저는 이제 아동 의료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미 이제 그 삼성 서울병원에도 적지 않은 자금을 기부로 해서 거기 이제 본관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아동 의료에 이제 1억을 기부하는 걸 저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대한 출간을 지금 9월 달에 앞두고 있고 제가 틈틈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쉽고 재밌는 형태, 예, 그 기존의 어떤 주식책 뭐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형태로 되게 재밌고, 그리고 과거 이제 20년 넘는 어떤 투자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면서 약간 소설의 형태도 좀 가미된 되게 특별한 어떤 주식책이 될 것입니다. 되게 설레네요. 그런 책을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을 펼치고 있는 이런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고요. 저는 이제 오늘 얘기하기 앞서가지고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요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예.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지 기업을 공부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어떤 기준대로 하는 것이지 너무 뭐 기업에 이제 감정이입이 되거나 감성적인 어떤 그런 투자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들은 기업의 감정이입이 돼서 기업에 대한 어떤 추종자가 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23년도 2차 전지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예, 멀지 않은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반드시 기업의 감정이입이 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추종자가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 이 점을 먼저 오늘 제가 좀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올해 하반기에 포머 현상이 좀 벌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 강력한 어떤 포머 현상이 벌어질 거라 보고 있는데요. 포머 현상은 이제 막 그 뒤따라 하는 거죠. 뒤따라서 같이 이제 패닉 바잉처럼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왜 우리나라에서 좀 이런 현상이 좀 유독 강할까?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유독 좀 강한 현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와 유교의 단점이 남은 나라다. 미국의 한 작가가 이제 정리를 해줬는데요. 한국인들이 왜 항상 이제 어떤 그 조사를 하면, 글로벌 조사를 하면 불행도에서 왜 이렇게 높은 점수지? 자살률도 높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집단의식, 남을 눈치 보는, 최소한 남들 다 하는 거는 맞춰가야지 하는 이런 어떤 집단의식과 눈치 보는 유교 문화의 어떤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투자자니까 이게 뭐 이거 뭐냐? 그게 뭐 투자하는데 뭔 상관이냐? 포모 현상이 굉장히 강한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소수의 투자자겠죠.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이걸 이용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시장이 강세 패턴으로 되고 있는데요. 결국 그 끝에 이제 가장 극단적인 시세를 내는 것은 바이오 업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극점을 형성하는 그런 어떤 섹터였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포모 현상의 패닉 바잉을 통해서 극단적 시세가 되는 것은 바이오 업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 업종이 지금 우상향 정배열의 패턴을 보이고 개인들이 선호하는 업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은 바이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이제 큰 빅팜들은 그 밸류가 이제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밸류 부분이 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높게 형성되죠. 그만큼의 이제 성장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극단적 포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포머 현상이 나타날 업종을 선점하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현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민족성은 사라지잖아요. 2차 전지에서도 23년도 봤고요. 이제는 바이오에서 한국 민족성의 극단인 이 포머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리한 전략으로 구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올해 하반기에 대한 전략이고, 시장이 이제 강세 패턴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그 정치적 불확실성도 사라졌고 글로벌적인 어떤 관세 위협이나 이런 것도 리스크가 낮아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바이오가 극단의 시세를 낼 수 있는 그 퍼즐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이오 업종에서 가장 강력한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집중적 전략을 펼때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시장의 어떤 투자 분류를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안에서 어떤 분야가 우리에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줄 것이냐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겠죠. 제약바이오 시장의 투자 분류는 저는 5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추천주가 아닙니다. 바이오시밀러 CDMO 쪽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론입니다.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고 또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 개발입니다. 유한영의 SK바이오팜 같은 기업이 FDA 승인 약물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쪽입니다. K뷰티와 연결되는 건데요. 휴젤 파마리서치, APL 같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과 성장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도 우상향 기조를 지속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베터입니다. 바이오베터는 이제 플랫팜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일단은 기존 약물의 어떤 제형 변경을 통해서 편의성이라든지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능의 개선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업. 대표적으로 이제 정맥 주사제를 피하 주사제로 바꿀 수 있는 알테오젠 같은 기업, 그리고 그 장기 지속형 제형으로 바꿔줄 수 있는 펩트론 같은 기업. 당연히 우리가 인벤티지를 믿는 여러 이제 기업이 있지만 대표적인 또 시총 상위의 기업들을 나열한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 신약을 개발할 때 우리가 ADC 플랫폼, 이중항체 플랫폼, 이런 신약 개발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가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제약바이오 시장의 투자 분류를 통해서 어디가 가장 업사이드가 높은 영역일 것인가를 볼 때 현재 시점에서는 신약을 이미 FDA 승인 받아놓은 신약 개발 이쪽이라든지 신약 개발을 할 걸로 예상되거나 이런 쪽은 업사이드가 크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 셀트론 같은 기업은 점진적인 실적 개선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사이드가 매우 클 수 있는 영역으로 저는 밑에 3, 4, 5번의 영역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빅팜들의 니즈가 큰 쪽이 뭐냐를 볼 때 특허권이 풀리는 게 지금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형 변경을 통해서 돌파해 나가려는 빅팜의 니즈가 큰 영역, 로열티 구조죠. 네.
그 매출의 몇 퍼센트를 받는 로열티 구조. 그러니까 매출의 업사이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영역. 그리고 플랫폼. 요건 이제 신약이 개발이 돼야지 나중에 로열티 구조가 세게 이제 매출이 날아오겠죠. 그 때문에 다소간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조금 이제 어떤 사이클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나 불확실하죠. 근데 이쪽은 계약에 성공하면 확실해지죠.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다고 우리가 전망할 수 있고, 알테오제는 거기에 가장 지금 가까이 가고 있고, 펩트론도 이제 비만 치료제의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상당한 입지를 구축해 가고 있는 어떤 개화기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화 되면서 미국, 특히나 미국에 대한 어떤 매출 그 구조를 크게 가지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지속적인 우상향을 띠고 있는 의료기기, 뷰티 의료기기, 이런 쪽도 아주 업사이드가 높은 분야다. 이쪽도 높고,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사이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다 업사이드가 큰 쪽에 대한 얘기지, 뭐 위쪽에 이 종목들이 못 올라간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우리가 이제 분류별 전략들은 달라야 된다. 예,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바이오 장세에서 극단적 시세의 어떤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흐름들을 체킹해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헬스케어 업종의 이제 그 흐름을 보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가장 고성장하는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비만은 대중적인 어떤 이제 지금 질환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항암제를 맞는 인구의 수 대비 비만 치료제를 맞고자 하는 사람의 이제 수는 이 엄청난 그 차이가 있죠. 예, 그 양적인 차이가. 그래서 시장 성장의 어떤 그 퍼포먼스라든지 기대 가치는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펩트론 비롯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분석과 집중적 포트의 전략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의견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산업은 제약바이오 업종 대비해서도 5배 이상의 성장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쪽들은 연평균적으로 한 10% 미만의 성장이 예상되는데 반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지금 연평균 50% 이상 성장을 하면서 2030년에는 130조 원 규모에 이를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예상하고 있고요. 여러 예측기관에서는 100조에서 200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규모의 성장을 한 어떤 헬스케어 업종 내 분야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는 시장의 성장과 규모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항암제는 수많은 기업들이 그 독점적 점유율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은 2개 기업이 거의 독과점을 이루고 있고요. 후발주자들이 비집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원래는 출발은 노보더디스크가 처음으로 이제 이 시장을 장악했지만 지금은 일라릴리라는 회사가 노보더디스크 쪽을 미국 시장에서 일단은 앞서기 시작하고 있다는 게 이번 1분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릴리가 차세대 비만 치료제까지 압도적인 임상 결과를 내면서 이 시장의 어떤 무게추는 노보노에서 릴리로 확실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릴리와 손을 잡고 1개월 제형의 플랫폼 기술을 제공하고 이제 릴리의 어떤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파이프라인들을 또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헬스케어 업종에서는 가장 화두 중에 화두다. 예. 뭐 항암제 쪽에서는 이제 넥스트 키트로다를 찾고자 하고 이제 선점하려는 어떤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그 이제 그 옆편에는 비만에서 빅팜들의 최대 어떤 격전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만은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비만을 의지를 가지고서 살을 빼고 여기에서 약으로 치료하겠다는 수요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위고비는 없어서 못 파는 약이 되고 있죠. 이제 릴리의 젯바운드까지 한국에 상륙하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은 약을 통해서 뺀다는 게 보편적인 시각으로 되고, 약으로 쉽게 빼는 그런 어떤 그 인식이 이제 퍼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그 많은 예측 기관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0조에서 200조의 시장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당뇨에서 시작했던 게 비만 치료제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대사 질환에서 또 효과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사 질환, 간 질환 이런 데까지 이 GLP-1 계열의 주사제들이 그 임상 효능을 내면서 시장의 확대가 지금 뭐 예측 기관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선점은 헬스케어 업종에서 가장 화두일 수밖에 없고, 또 이 시장을 장악한 기업은 앞으로 10년 끄떡없이 넘버원의 지위를 헬스케어 업종 시장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일라일리가 머크보다 시가총액이 4배가 많다는 게 그거를 방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매출과 이익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의 차이는 4배로 일라일리가 높다는 겁니다. 세계 1위의 헬스케어 업종의 시총 기업은 일라일리입니다. 그 이유는 비만 치료제 시장을 장악을 했고 그 시장의 그 성장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지금 심혈관, 신장, 수면, 무호흡증 등 지금 단순히 살을 빼는 약이 아니라 실제로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비만으로만 이제 한다면 보험 적용 확대가 쉽진 않겠지만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간다면 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시장의 크기는 더욱더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시장의 확대는 아마도 필연적인 방향으로 가게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지금 아시아권보다는 서구권이 비만 유병률이 높죠. 여기 보시면 뭐 미국은 60% 이상,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이제 유럽 서구권이 이 유병률이 높고요. 잘 사는 국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만 약들을 이제 잘 또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은 비만 시장의 성장에 대한 예상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많은 예측 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비만 치료제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 여기 보시면 부작용들이 좀 심했던 게 있습니다. 백내장, 고열, 그래서 판매 중단, 메스암페타민 마약 아닌가? 남용 및 중독 위험, 사망으로 판매 중단, 심장 섬유증으로 판매 중단. 그래서 이런 어떤 옛날에는 그 정말 그 비만 치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GLP-1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비만 치료제가 이제 확산되면서는 안정성에 대한 이게 펩타이드 약물입니다. GLP-1 유사체 이제 요 호르몬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 위고비, 싹센다 비롯한 GLP-1 제제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현저히 떨어질 부작용과 또 효능을 통해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싹센다가 이제 1일 1회 주사제였고요. 또 이제 위고비 제파운드가 1주 1회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점점 GLP-1 단일제에서 이중작용제, 지금 3중작용제 임상까지 나가면서 다양한 호르몬 계열들을 섞어서 이 체중 감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지금 이제 가장 진보된 그 임상 진행 중인 3중작용제는 그 25%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펩타이드 약물로서 지금 만들어진 비만 치료제가 대세가 되고 있고 이 펩타이드 약물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중요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이 펩타이드 약물 시장에 정말 큰 대운이, 그리고 앞으로 중요도가 더 높아지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펩타이드 관련된 기업들, 펩타이드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펩트론 비롯해서 D&D 파마텍, 인벤트지랩, 그리고 나이백 같은 기업들이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인구가 지금 2억 시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증가해서 비만 협회에서도 지금 2020년 8억 명에서 2035년 15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 이런 이제 이 기대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비만 인구의 증가는 지금 필연적이고, 이에 따른 어떤 비만 치료제에 대한 계속적인 진보도 그 비만 치료제 그 매출을 통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니 계속 이쪽 시장에 대한 재투자로 기술적 진보를 크게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비만 치료제는 그 치명적인 부작용들로 인해서 매출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를 개선한 GLP-1 효능제 싹센다가 21년도 이제 매출을 11억 불 달성하면서 첫 블록버스터 비만약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후 이제 투약 횟수가 적고 체중 감소 효과가 큰 주 1회 GLP-1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엄청난 지금 매출 퍼포먼스로 비만 시장을 새롭게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가 한때 전 세계 시총 1, 2위 헬스케어 기업이었는데요. 1위 릴리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지만 1위를 노보노는 릴리에 이제 뒤처지기 시작하면서 시총이 좀 떨어지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만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또 두 기업의 독주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게추는 릴리 쪽으로 더 기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비만 당뇨 메쉬까지 여러 어떤 효능들로 확장되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성장, 그리고 이제 게임 체인저 성격의 이제 월 1회 제형 부분에서는 GLP-1이 원래 주 7회에서 주 1회, 그리고 지금 그 다음 경구 치료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게임 체인저는 월 1회 주사제가 될 것입니다. 경구는 이제 메인은 아니겠죠. 유지요법 정도 되겠죠. 그리고 주사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 쓰게 되는 약물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주 7회 싹센다가 주 1회 위고비가 나오면서 거의 이제 안 맞듯이 결국은 월 1회 주사가 나오면 주 1회가 시간의 문제가 되겠죠. 삭제가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결국 비팜들, 릴리나 노보디스크 입장에서는 경구 치료제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월 1회 주사제로 누가 먼저 만들고 누가 더 효과가 좋은가의 게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헬스케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 성격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성장하는 분야 두 개의 기업, 나머지 후발 주자들도 그래도 20% 내외의 시장 점유율은 먹으려고 들 것입니다. 그게 20조, 30조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압도적인 그 두 개 기업, 특히나 릴리는 앞으로 100조 이상의 매출을 비만 치료제 시장,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비만 시장의 왕자를 두 개 기업과 또 후발 주자가 겨루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상상 이상의 시장과 또 전쟁이 펼쳐지는 피 튀긴 어떤 격전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냉철한 시각들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이제 이번에 펩트론의 하한가를 보면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펩트론이 뒤통수를 맞은 건가? 배신을 당한 건가? 릴리가 정말 배신자인가? 일단은 나와 있는 팩트를 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라이 릴리 지금 비만 치료 시장에서 이제 1위 기업입니다. 1위로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이를 바탕으로 시총 1위입니다. 천조가 넘습니다. 카무르스 4, 5조 정도 되는 시총을 가진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오랜 기간 월 1회 제형의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서 연구 개발을 해온 기업입니다. 상용화 제품도 있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어쨌든 월 1회 전문적 기업입니다. 갑자기 6월 4일 날 일라릴리와 이 카무르스라는 스웨덴 기업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나온 계약이 펩트론에서 나올 걸로 예상했던 물질들과 계약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딱 보게 되면 펩트론이 밀렸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하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기업은 카무르스라는 기업은 플루이드 크리스탈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최대 4개의 인크레틴 기반 약물 후보 물질에 대한 독점적인 글로벌 권리를 확보했다. 2중 GIP, GLP 수용체, 3중 수용체, 아밀린 수용체 작용체까지 사실상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핵심 물질들을 다 독점 권리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카무르스는 선급금 및 개발 규제 마일스톤으로 한국 돈으로 한 4천억 정도, 총 계약 규모는 1조 넘는 규모인데요. 또 이제 중간 한 자릿수니까 4에서 한 6% 사이에 로열티를 받는 계약 구조를 가졌습니다. 펩트론의 계약 수준을 예상했던 수준이 그대로 나와줬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좀 당황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사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지만 지금 그 릴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술과 이제 어떤 수준, 생산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경쟁사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갑자기 카무르스라는 기업이 이제 릴리와 맺으면서 상당히 좀 한국 투자들은 당혹스럽게 된 거죠. 일단은 여기 이제 그 선급금 규모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체 계약금에서 4천억 정도가 선급금 개발 규제 마일스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천억이 그냥 그 반환 의무 없는 뭐 선급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 계약금의 한 10% 내외 정도가 이제 선급금 규모로 측정이 된다고 해요. 보통 이제 바이오텍 기업과 빅파마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할 때, 그래서 후기 정도 되는 것들은 선급금 비율이 되게 높아요. 20% 이상. 근데 이제 요거는 초기이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임상 2천에서 3천만 불 정도, 한 3에서 한 500억 정도 한국 돈으로 선급금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이고요. 선급금이라든지 이 정도 규모 따지면 그렇게는 크진 않다. 좀 보여주지만 어느 정도 릴리가 생각하는 이 플랫폼에 대한 그 계약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이 정도는 좀 인식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그 카무르스라는 어떤 홈페이지, 기업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져온 거고요. 하여튼 요거까지 얘기하면 좀 긴데요. 어쨌든 이 기업도 그 기술력은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그 분석을 해보면 과연 이제 당뇨 비만 쪽에 쓰여져서 다른 기술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느냐에는 좀 의문이죠. 펩트론도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이제 의문에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라릴리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 계약서를 썼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인정을 받았다는 걸로 우리가 해석은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펩트론만 일라릴리의 그 어떤 계약의 대상 범주 안에 있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카무르스 비만 임상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죠. 요거의 제형을 일상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약동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좀 기술에 대한 부분은 판단은 아직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아마 어느 정도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카무르스라는 기업은 지금 현재 GMP 생산 시설은 없습니다. 모두 이제 외부의 CMO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주를 통해서 그 비만 치료제처럼 엄청난 그 양의 규모를 이제 생산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대중적 어떤 질환이나 이런 쪽으로 생산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외주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이 작년 이제 10월 달에 그 외주한 그 시설에 좀 품질 관리 이쪽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CAM 2029라는 이 물질에 대해서 이게 FDA 어떤 그 지적 사항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기업에 이제 생산 이슈가 좀 있다는 게 조금 나타났고요. 자체 생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외부 그 생산 시설의 어떤 문제라는 거, 이런 내용이 다소간에 있었습니다. 이 카무르스와 계약 이후 지금 펩트론 최울 대표의 그 발표 내용인데요. 그 전에 이제 회사 측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가 지금 팩트 기반으로 좀 봐야 됩니다. 팩트 기반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예. 막 여러 어떤 의견들, 뭐 내용들 많이 나오겠죠. 예. 일단은 요 내용이 나오고 나서 펩트론에 이제 공지사항이 올라온 기업 내용입니다. 당사의 주요 파트너사 일라이 릴리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식 확인을 받았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릴리와 카무르스 간 계약에 포함된 해당 약물의 범위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릴리와 펩트론 간의 기술성 평가 중인 릴리의 약물은 카무르스와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선정된 릴리의 약물과 모두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자 함은 뭐 일부는 일치하고 일부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릴리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어떤 평가로서 다른 기술을 가진 기업과도 한번 진행해 보겠다, 이런 어떤 관점일 가능성이 높지, 펩트론을 대체해가지고 저걸 선택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이와는 별개로 릴리와 펩트론 간에 지난 10월에 체결된 기술성 평가의 진행은 기존 연구 계획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당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카무르스의 지질 기반의 액체 제형 이 플루이드 크리스탈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카무르스만 사용하는 장기 지속형 기술 플랫폼으로 다양한 약물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펩트론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특히 몸에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유기용매, 화학 물질입니다. 유기용매를 20% 정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을 피할 수 없고, 약간 이제 화학 물질이니까 이제 좋진 않겠죠. 비교적 직경이 큰 주사침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제 비만에서 환자 편의성에서 미립구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 지금 이제 펩트론의 이제 기술은 아주 얇은 침으로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기술적인 어떤 비교 우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핍트론은 스마트 대포 기술은 PLGA를 이용한 미립구로 건조 공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말 제형으로 생산이 됩니다. 당사는 이번 릴리와 카무르스의 계약에 대해서 릴리가 비만 및 당뇨 치료제 시장에서 초격차 우위를 점해가기 위해서 기존 계약 및 관계사들과 겹치지 않는 물질 및 기술에 한해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차원이라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펩트론 아닌 기업과도 기술적인 어떤 개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타진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차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릴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서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펩트론과 릴리의 기술성 평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릴리와의 논의는 계획대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어떤 그 대응, 그 공고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최울 대표의 또 인터뷰 기사인데요. 본계약 논의는 이상 없이 진행 중이다. 경쟁이 아닌 다른 방식의 기술이다. 일단 스마트폰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더 주장을 하는 거죠. 스웨덴 카무르스가 보유한 기술은 펩트론과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일라이 릴리로부터 펩트론과의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카무르스의 계약이 그 펩트론과의 어떤 장기 이제 지속형 계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인터뷰 기사에 나와 있고요. 이 최울 대표는 이 카무르스의 기술과의 차별점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이제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무르스라는 기업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그 경쟁사를 얘기할 때 이 이제 경쟁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IRS 그 주주총회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예 그냥 제쳐뒀던 거죠. 예, 뭐 경쟁 대상 뭐 이렇게 보지 않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 기반이 여기서 이제 이분의 대표이사의 이제 생각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카무르스의 크리스탈 기반의 장기 지속형 기술은 2세대격이다.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스마트폰은 더 진보된 3세대 기술이다. 2세대 기술은 2000년대 초반 나온 오래된 기술이지만 그간 이 품질 관리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용화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라 릴리에게 펩트론 말고는 대안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게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 최울 대표 같은 경우는 펩트론을 이제 그 오랜 기간 펩타이드를 연구하고 이 장기 지속형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모를 리도 없었을 거고 다른 쪽의 기업 기술들을 모를 리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세대격인 기술을 가진 기업과 맺으니 좀 펩트론도 놀란 것 같고, 예.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라릴리가 무슨 전략적인 이유로 뭐 이렇게 했더라도 그거를 펩트론이나 다른데 공표하거나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예. 나중에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가 비팜들은요, 어떤 기술들을 사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어떤 파이프라인을 사장시키기 위해서 사들였다가 임상도 안 해버리고 사장시키거나 뭐 그렇게 해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제재를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펩트론도 이제 뭐 그 어느 정도 좀 예측하고 있겠지만 그거를 그 일라리의 어떤 뭐 경영적 전략이다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거나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갭이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개월 제형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선두주자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싹을 잘라버리는 다른 기업들이 다른 경쟁사들이 1개월 제형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라릴리도 그렇고 펩트론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긴 하지만 빅팜들은 그런 전략들을 그동안 써왔고 릴리도 그런 것들을 써왔다는 과거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이제 짚어봤지만 제가 오늘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지금 앞으로의 전망들을 좀 먼저 얘기 드리는 이유는 저 정도에 대한 시장에 있어가지고 비팜들이 어떻게 할까 어떤 수단이든 방법을 가지고서도 저 시장을 먹고 왕좌를 뺏기지 않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겠죠. 그래서 이제 같은 제품이라도 체내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달라 약효가 일정하지 않으면 안정성이 중요한 이 비만약 시장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만약 같은 대사질환 치료제는 다른 어떤 질환보다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다. 그래서 최 대표는 이번 릴리와 카무르스 계약은 펩트론 입장에서도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 가격에 기준선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술성 평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릴리와의 논의는 계획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은 강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도 문제없음을 주장하고 알리고 있고요. 조금 더 이 내용을 좀 쉽게 표현을 해보면요. 예,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특히나 이제 이 계약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은 작은 알갱이 형태, 이게 미르꾸라고 하는데요. 약을 감싸서 분말 형태로 만들어 놨다가 몸속에서 천천히 약이 풀리도록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품질 관리가 더 쉽고 약효가 몸 안에서 균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특히 비만약처럼 효과가 일정해야 하는 약에는 매우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카무루스라는 기업의 기술과는 아주 차원이 다르고 또 진보된 형태의 기술이다, 이걸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양산화가 되는 게 확인된다면 제가 볼 때는 카무루스가 맺은 계약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펩트론은 양산을 진행하려고 공장을 증설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검증이 되는 게 아마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입장에서는 분명 그 양산화를 통해서 이 펩트론의 어떤 주장들이 실현되는 게 필요하겠죠. 앞으로 100조의 매출이 될 약에 양산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는 일라이 릴리 입장에서 매우 크고, 그게 불확실하다고 본다면 여러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서 리스크 헤지 분산들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펩트론은 지금 릴리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이번 카무루스 계약 규모가 펩트론의 좋은 기준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펩트론은 이번 상황이 자신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라 릴리와의 연구가 순조롭게 잘 진행 중이고 계약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금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여기부터는 제 생각인데요. 그 생각해볼 주제로서 한번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릴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향후 보수적으로 100조 이상의 비만 치료제 시행해서 현재 노브노와 양분하는 과점적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 1회 제형은 게임 체인저 성격의 기술로 SC 제형의 플랫폼보다, SC 플랫폼은 이제 전환율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테오젠 기술도 그 30-40% 전환, 나중에 뭐 50% 이렇게 전환되겠죠. 여기보다 비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아요. 100% 그냥 되는 거니까. 여긴 전환율 같은 게 없으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은. 릴리 입장에서는 회사의 명운이 달린 이 비만 치료제 있어가지고 전략적으로 기술적인 분산 또 생산적인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릴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카무루스는 상용 제품이 있고 위탁 CMO가 있습니다. 펩트론은 상용 제품이 있었고 자체 생산을 해야 됩니다. 맡길 데가 없다고 하죠. 설비도 최초로 만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내게 되면 압도하는 거죠, 사실. 카무루스를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루프원이 또 시약처 허가를 받게 되면, 글로벌까지는 아니지만 국내 시약처 허가를 받게 되면 상용 제품이 있는 거죠, 현재 시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된다면. 그렇죠? 릴리 입장에서는 플랫폼 기술은 펩트론이 좋다고 보고 있을 수 있으나 펩트론의 생산 부문에서 리스크가 생기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기술이 다르고 기술의 우위가 펩트론에 있지만 릴리의 목표는 자사 제품의 월 1회 제형이 되고, 그렇죠? 목표는 월 1회 제형 만드는 거예요. 그 제품이 대량 양산이 차질 없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펩트론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릴리 입장에서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릴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리는 선택지를 두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번 계약은 타겟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이 카무루스의 기술을 통해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속도입니다. 누가 먼저? 월 1회. 다른 경쟁사의 비만 치료제는 릴리의 제품보다 열 위에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효능적으로 월 1회 제형으로 만들어내는 것만 릴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 경쟁 제품을 압도하고 사장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물질 독점은 자사 제품이 카무루스 기술로 가장 빠르기만 하면 다른 경쟁사는 이 회사 기술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릴리는 카무루스에게 제 추정이지만 타겟 독점을 제안했지만 카무루스는 거절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물질 독점을 했지만 뭐 물질 독점으로 하더라도 가장 빠르게 임상만 진행하면 다른 경쟁사 압도하는 거니까 속도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물질 독점 하더라도 다른 경쟁사가 이 회사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건 어려울 거라 봅니다. 애초 기술을 사가거나 임상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릴리는 이를 통해서 리스크적인 분산도 이루면서 경쟁사들을 압도하거나 아예 그냥 의지를 꺾는 월 1회 지금 제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지금 극소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만 다 이제 감아버리면 월 1회를 지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누굴 선택해서 어느 쪽 기술을 가지고서 할지는 아직 결판이 나진 않았지만 사실상 가장 가까운 건 펩트론이 양산에만 성공을 하게 되면 펩트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펩트론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뉴스를 외부로 접하고 아마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릴리 측에서 현재 펩트론과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확인한 내용을 공지를 했습니다. 사실 플랫폼 기술 계약을 복수로 해서 제품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기에 경쟁에서 밀렸고 펩트론의 계약이 물거품 되었다고 생각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주가는 이러한 분위기로 하한가를 기록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투자 시장이라는 곳은 각자 다른 판단들을 통해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요.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시세가 펼쳐질 때는 이성보다는 감정이 지배를 하게 되겠죠. 공포는 그 속도가 탐욕보다 훨씬 빠릅니다. 상승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하락은 급전직하는 현상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하한가를 간 것은 매도하는 사람의 힘이 더 우위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다음 날은 그 힘이 비등해져서 도치 형태의 봉이 만들어졌습니다. 회사 측의 대응과 함께 이게 또 기회라고 보는 사람들이 또 매수를 하면서 도치 형태의 봉이 만들어진 거죠. 앞으로 이제 후속적으로 어떤 정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힘에 겨루면서 가격이 형성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릴리와 펩트론이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100%는 또 없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업을 추종하고 기업의 맹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 계약은요, 제가 분석을 이 기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변수가 나타난 겁니다. 제가 분석을 하고 투자적인 관점으로 본 것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이 이 거대해지는 비만 당뇨 대사질환의 펩타이드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이 명확하고 그 중심에서 미립구 기술로는 글로벌적 위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릴리와의 계약이 100% 될 거라는 확신으로 이어졌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도박적 결정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릴리하고 무조건 될 거다 뭐 이런 그런 어떤 판단, 그런 기준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이 기업이 가진 기술은 지금의 시총 수준을 커버하고도 남을 것이며 높은 업사이드를 가질 것이라는 점, 이 점이 투자자적 시작, 저의 투자자적 시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23년도 우리가 K 배터리에서 애국심에 호소하듯이 이런 식의 투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자입니다.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지 기업을 공부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기준대로 하는 것이죠. 투자자들은 기업의 감정이입이 돼서 기업의 추종자가 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점에 막 빠져들게 돼요. 오래 보유하게 되면 보유 편향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심리적 어떤 속성이 본능이 나타나게 되죠. 투자들의 가슴은 뜨겁습니다. 당연히 우리 희망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내 계좌 수익이 늘어나서 자산이 늘어나서 내가 이걸로 뭘 하고 이런 어떤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웅장해집니다. 당연히 탐욕에도 뜨거워지고 공포에도 뜨거워지며 전염 속도가 빠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이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슈로 여겨졌는데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니 굉장히 명확해졌어요. 현재는 홀딩이지만 향후에 대한 전략은 시나리오를 바꾸게 됐습니다. 투자자는 냉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는 냉혈하고 차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에게는 따뜻하지만 주식에 있어서는 매우 차갑고 냉혈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성격은 주식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꼭 필요한 성격으로 변모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식 투자자입니다. 저는 5년 만에 한국 바이오에 큰 장이 선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강물은 작은 돌을 피해서 흘러도 결국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1년의 펩톤의 사태가 바이오의 대세적 어떤 흐름을 꺾는다? 훼손시킨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강물은 작은 돌을 피해 흘러도 결국 바다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펩타이드 시대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펩톤이 갖고 있는 그 기술,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의 중요도와 또 확장, 그리고 가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더 커질 것입니다.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은 레벨업 되고 있고, 이는 투자자들 역시 이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투자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나는 바뀌지 않게 되면 과거 구조선 말처럼 망조들게 되겠죠. 저는 항상 시대적 변화를 읽고 그 흐름에 편승하고 순응하고 하는 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준에 그걸 걸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있을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이번 바이오 큰 장을 최대 수익을 내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시의 경험 속에서 시장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고민했고요. 2020년 코로나 시점 유튜브 시작과 함께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2025년 지금 5년 만에 이 소수의 분들과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던 카카오톡방은 공격으로 파괴를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라이브는 소수의 분들과만 진행을 했습니다. 단촐하게 하면서 이런 악재도 만나면서 또 같이 해결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오 큰 장은 소수의 분들과 여정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상황이 불가능하게 됐고, 또 어떤 측에서는 제가 사라지길 원하는 측들이 있다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종토방이나 이런 데 가면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들에 저희 욕들이 엄청나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우고 사라지고 외로움 속에서도 저는 상당히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고독한 사람입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듯이 삶의 여정에서 군중 속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의 의지와 신념을 따라서 홀로 당당하게 나아가라. 제가 이제 14년 전이었네요. 혼자 이제 여행을 가서 읽었던
책이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책이었는데, 이 문구가 떠올라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방에서 이제 제 라이브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심리와 그 멘탈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지금의 어떤 바이오 장세를 그 극단의 점까지 갈 수 있도록, 단순히 콘텐츠를 그냥 드리고 기업을 분석해 드리는 걸 떠나서 정확한 매수, 매도, 교체, 비중 전략, 종목에 대한 제시와 포트 관리까지 실전적인 동행 라이브를 그때 했던 라이브 방송을 보셨던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 대한 녹화와 요약 정리본은 이제 장후에 제공이 되고요. 95% 이상의 이제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 지인이나 정보를 통한 투자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극단적인 포모 현상은 저 사람도 벌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벌고 있는데, 이 포모 현상이죠. 이 포모 현상이 올해 하반기 극단적인 어떤 점을 형성할 겁니다. 감정적인 투자, 몰빵 투자, 신법 관리의 부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패하는 어떤 원인이 되고 있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전 동행 라이브를 통해서는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정확한 걸 합니다. 그냥 제가 5년 동안 유튜브 팬딩을 통해서도 콘텐츠를 올려드리고 제공하는 것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겠습니다. 매도에 대한 타이밍입니다. 바이오는 팔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급등하고 올라가고 하는 종목들 역시도 팔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장에서는 장기 투자보다는 사이클적으로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수익에 대한 증폭을 위해 종목의 교체를 신속하게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자금 규모별로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겁니다. 1억을 가지신 분, 5억을 가지신 분, 5천만 원을 가지신 분, 다른 자금 규모별로 다른 포트에 대한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신법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번 펩트론 사태가 아마 이 라이브를 통해서 하는 아주 좋은 어떤 사례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윙 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한국장에서 최적의 어떤 전략들을 실전적으로 익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라이브는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강세장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멤버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강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익혔던 라이브를 통해서 익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해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5년 만에 제가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과거 제가 2차전지 고점에서 보수적인 의견,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서 보수적인 의견 정도에 그쳤던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6월 한정에서 스윙 투자 기법 강의를 제가 제공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6개월 플러스 1개월의 이벤트를 같이 진행하니까요. 한정적인 혜택을 드리는 팬딩에서 이 기획이라든지 멤버십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감사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6월 9일날 본격적인 시작을 합니다. 6월 9일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서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8시 이 동행 라이브 가입자분들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어떤 내용을 하느냐? 앞으로 실전 동행 라이브를 어떻게 나가는 방향, 그리고 자금 규모별로 추천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드립니다. 그리고 스윙 투자에 대한 이론 강의를 소개해 드리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1억으로 5억 맞는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 로드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디 길을 떠날 때는 나침반을 가지고 떠나야겠죠. 그리고 그 길을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출사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각오를 갖고 저도 이 항해의 출발을 키를 잡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시간을 여기에 쏟아부어서 여러분들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는 모든 걸 걸 겁니다. 이번에는 5년 만에 제가 큰 각오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온 정신과 에너지, 시간을 이곳에 쏟아부어 우리가 목표라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시장은 자주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를 달성할 것입니다.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되게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시장을 대하고 있고요. 이 좋은 연휴에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의 각오가 평소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 각오에 대한 어떤 사명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지금 갖고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주식 시장으로 어떤 전쟁터로 가는 그 큰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 시장이 우리에게 큰 기회를 준 그 물결이 이제 물결이 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곳에 배를 띄운다는 그런 어떤 상상이 좀 드는 그런 어떤 동행인데요. 이 동행이 모쪼록 여러분에게 큰 수익과 큰 행복, 큰 성공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 것이고요. 네, 이 관련된 가입 관련된 부분은 댓글 참조 주시거나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 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휴 그래도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네. 오신 분들 내일 저녁 8시 오리엔테이션에서 자세한 얘기 나누시고 6월 9일부터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